자유계약을 통해 이적하는 선수가 발생할 시 원소속 구단이 반대급부의 보상 형태로 선택할 수 있는 선수를 보상선수라고 합니다. FA 등급제가 시행되는 현재는 20인 혹은 25인 보호명단에 있는 선수를 제외하고 지명할 수 있으며 C등급으로 분류될 경우 보상선수 없이 전년 선수 연봉의 150%만 보상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가끔은 이렇게 보상선수로 이적하는 선수가 FA로 영입된 선수보다 더 좋은 활약을 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대 KBO에서 보상선수 성공 신화를 만들어낸 선수들은 누가 있었을까요? 2003 시즌 종료 후 기아와 결별을 택하며 FA 최대어 중 하나로 평가받은 진필중은 LG 트윈스와 4년 30억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기아는 그의 보상선수로 손지환을 선택하게 되죠. 기아 이적 후 곧바로 주전 3루수 자리를 따낸 그는 2004년 114경기 출장 타율 2할 7푼 1리, 13홈런 OPS 0.766으로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이듬해에도 2할 7푼대 타율과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합니다. 특히나 2005년에는 진필중이 선발로 나온 경기에서 2홈런 7타점 경기를 펼치며 도대체 누가 보상선수고 FA인지를 의심케 하기도 했죠. 실제로 손지환이 기아 이적 후 4년간 누적 WAR 5를 넘어선 반면 진필중은 누적 WAR 1을 채 못 넘기는 최악의 활약을 펼치고 말았습니다. 2003 시즌 종료 후 또 다른 대여급 FA였던 정수근은 6년 40억 6천만원의 조건으로 롯데 자이언츠의 새 둥지를 틀게 되고 두산 베어스는 보상선수로 문동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한화 최상병과 트레이드되며 최종적으로는 이글스의 유니폼을 입게 되었는데요. 이적 첫 해에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2005년 173과 4분의 2이닝을 소화하며 10승과 평균 자책점 3.47을 기록하며 부활합니다. 2006년에는 무려 16승과 3.05의 평균 자책점으로 당시 괴물 신인이었던 류현진과 원투펀치를 형성해 한화의 한국 시리즈 진출까지 이끌게 되었죠. 이후 혹사의 여파로 선수 생활을 일찍 마감하긴 했으나 역대급 보상선수 성공 신화를 써낸 그는 온갖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다녔던 정수근과 비교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08 시즌 종료 후 롯데는 구단 역사상 최고의 외부 FA 영입이라 평가받는 홍성은을 데려왔고 두산 베어스는 촉망받는 내야수 이원석을 보상선수로 지명합니다. 당시 두산의 투수가 부족했기에 롯데는 투수 유망주들을 대거 묶는 대신 차기 주전 3루수로 클 수 있었던 이원석을 보호하지 않았는데 두산이 허를 찌르며 바로 그를 데려오게 되었죠. 그리고 그는 두산에서 점차 성장하며 2013년에는 규정 타석은 못 채웠지만 3할과 10홈런을 기록했고 2016 시즌 종료 후에는 FA를 통해 삼성으로 이적하면서 보상선수 출신으로 FA 이적에 성공한 KBO 최초의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2011) 시즌 종료 후 포수 조인성이 SK로 이적함에 따라 FA 보상선수로 LG 트윈스로 가게 된 임정우는 선발과 불펜으로 가며 많은 기회를 부여받았고 불펜 투수로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며 2016년에는 팀의 마무리 투수로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68경기에 출장해 28세이브, 평균 자책점 3.82를 기록하며 리그 세이브 2위를 차지하죠. 물론 세이브 임팩트가 강했고 전반기에 극도의 부진을 겪기도 했지만 후반기에 대각성하며 2017 WBC 대표팀 엔트리에까지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엔 부상 여파로 커리어가 꼬이며 조용히 은퇴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2010 신인 드래프트에서 넥센 히어로즈의 1라운드 전체 3번으로 선택받은 윤지웅은 데뷔 시즌을 마친 뒤 이태근의 보상선수로 LG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경찰 야구단 입대가 확정된 상황이라 20인 보호선수 명단에서 제외되었던 그였지만 LG가 미래를 보고 윤지웅을 선택하게 되었죠.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와 2014년부터 팀의 핵심 불펜으로 활약한 그는 2015년 62이닝을 소화해 12홀드를 따내며 커리어 하이를 찍습니다. 그러나 이후 음주운전 적발과 심각한 구속 저하로 일찍 선수 생활을 마감하게 됩니다. (2012) 시즌 종료 후 홍성은이 FA를 통해 두산 베어스로 복귀하며 김승회가 보상선수로 롯데 자이언츠에 가게 됩니다. 2014 시즌 김성배의 부진으로 마무리 투수로 나서게 된 그는 54경기에 출전해 20세이브와 평균 자책점 3.05의 성적을 기록해 커리어 하이를 찍으며 롯데 불펜의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2015 시즌이 끝난 뒤에는 윤기련의 보상선수로 지명되어 SK에 몸을 담기도 했고 2017년부터는 친정팀 두산에서 쏠쏠한 활약을 펼치며 우승 반지까지 이기게 됩니다.
롯데는 홍성은뿐만 아니라 김주찬도 떠나보내며 보상선수로 홍성민을 데려옵니다. 기아에서도 잘 던졌던 그는 롯데에서도 48과 3분의 2이닝, 평균 자책점 3.14를 기록해주었고 2014년에는 14경기 출장에 그쳤으나 2015년 무려 82이닝을 소화하며 팀에 헌신했죠. 그러나 너무 많았던 등판에 결국 어깨 부상을 당하며 고생했고 경찰청에서의 군복무 이후엔 기회가 줄어 2차 드래프트를 통해 NC로 이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홍성민은 화려하게 부활하며 2020년 NC의 우승에 공헌했고 자신을 뽑아준 팀에 대해선 좋은 성과로 보답했습니다. 임기영은 2014 시즌 종료 후 FA를 통해 한화 이글스로 이적한 송은범의 보상선수로 기아 타이거즈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상무 입대가 예정되어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미래를 보고 선택한 카드였던 그는 제대 후 돌아온 2017년 기아 타이거즈의 선발 한 축이 되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좋은 활약을 펼쳤고 한국 시리즈 4차전에서도 무실점 호투를 펼치며 팀의 통합 우승에 기여합니다. 이후 부진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2023년에 불펜 투수로 전환한 뒤 82이닝을 소화해 2.96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는 투혼을 발휘했죠. 하지만 보직을 가리지 않고 너무도 많은 경기에 출장한 여파로 9위가 크게 떨어지는데요. 결국 2024년에는 부진한 성적으로 인해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임기영은 보상선수 성공 신화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로 계속 기억될 것입니다. (2020) 시즌 종료 후 최주환의 보상선수로 두산 베어스에 입단하게 된 강승호. 음주운전 이력이 있었던 선수를 선택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죠. 2021년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여준 그는 1년 뒤 팀의 확실한 주전 2루수로 자리매김하며 2할 6푼 4리의 타율과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하게 됩니다. 2023년에는 힛포더 사이클에 성공하는 등 타격면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강승호였는데 수비에서의 안정감 부족과 타격에서 너무 기복이 크다는 점이 아쉬웠죠. 그리고 2024년 공수 모두에서 발전된 모습으로 커리어 하이를 찍은 그는 리그 2루수들 가운데 가장 많은 18개의 홈런포를 쏘아 올렸고 팀 내 야수들 가운데 가장 높은 WAR을 찍으며 이제는 두산 베어스의 핵심적인 선수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롱런 하지는 못했지만 엄청난 단기 임팩트로 보상선수 효과를 느끼게 해준 선수들도 있었는데요. 2015 시즌 종료 후 정상호가 4년 총액 32억에 LG 트윈스로 이적함에 따라 SK 와이번스는 보상선수로 최승준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믿을 수 없는 홈런 생산력을 보여주며 SK 팬들을 흥분시키는데요. 6월엔 KT를 상대 3연 타석 홈런을 기록하는 등 한 달간 리그 최고의 타자로 군림했고 KBO 월간 MVP까지 차지하게 되었죠. 반면 정상호의 부진은 너무도 심각했는데요. 당시 최승준의 홈런 개수와 정상호의 안타 개수가 비슷할 정도였고 이적 첫해 1할 8푼 1리의 타율에 도합 24안타에 그친 정상호는 계약기간 내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죠. 단 한 시즌이었어도 임팩트를 보여준 보상선수 최승준이 훨씬 나았습니다. 두산의 안방마님이었던 양의지가 NC 다이노스로 이적하게 되며 두산 베어스는 보상선수로 군필 우완투수 이형범을 지명하는데요. 그는 두산의 승리 요정이 되며 불펜 투수였음에도 4월 다승 단독 선두에 오르는 등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존 마무리였던 함덕주의 부진으로 시즌 중반부터는 마무리 투수로 활용된 그는 67경기를 소화하며 19세이브와 10홀드, 평균 자책점 2.66을 기록하는 놀라운 활약을 펼쳤고 한국 시리즈에서도 좋은 피칭을 이어가며 팀의 우승을 이끈 주역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KBO 역대 보상선수 성공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보상선수 성공 사례는 무엇인가요?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